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시황의 기류에 맞춰서 시장과 호흡하면서 포트 비율을 정리해 주셨었는데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포트 비중 조정을 하실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메리트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가 에너지 가득하게 월요일 문을 열었어요, 부장님 덕분에. 그런데 조금은 침체되어 있고 차분한 그런 오늘입니다. 현재 부장님은 포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지금 거의 유사하긴 한데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쪽에 확대 의견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영역에서는 약간 안정성을 기한 이제 내년도 그 이후에도 괜찮은 뭐 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기관 이제 리밸런싱 수급에 맞춰가지고 기관 순매수 이런 쪽으로 지금도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중기 이제 안정 쪽을 30%를 넣어놓고 나머지 30%를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0% 현금으로 가져가는 그 속에서도 조금 더 기존의 주도주 영역에서 꺾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현금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증시가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 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낙폭이 과대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낙폭 과대를 이용해가지고 매수로 진입해서 단기 반등 때에 먹고 나오는 전략을 취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일절 없고 30%조차도 약간은 사실은 불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그 이후에 계엄령 이후 이제 증시가 뭐 6개월 연속 음봉이다 이럴 때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네. 예. 그러니까요. 과거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기회로 보는 시각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외신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화될 경우 좋을 것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신용평가사, IB 혹은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집중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기회로 보는 쪽에도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지 않은 그들의 시각이 있단 말이죠. 어느 쪽에도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쪽이신 거예요? 네, 지금 조금 불안하게 여겨야 되고요. 지금 제가 6개월 연속 음봉이니까 뭐 지금 낙폭이 또 심해졌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1997년도 뭐 2000년 그리고 2008년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놓고 보기보다는 코스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 코로나 때랑 비교해가지고 도표를 이제 장표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연봉으로, 월봉이 아닌 연봉으로 봤을 때에 5년 이제 5년 평균 주가 대비 그 당시에 하락 저점이 몇 프로까지 빠졌느냐라고 봤을 때에 연봉 차트 준비해 주시죠, 화면에.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인데 97년도, 2008년 그리고 2020년도 이때 5년 이제 빨간 선인데 그때를 하회했을 때에 뭔가 주워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평균 가격 대비 저점으로 놓고 보면 한 33%에서 55% 정도 굉장히 낙폭이 큰 구간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연봉을 보면 굉장히 뭐 그냥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9.3%밖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 매물대의 받침 상단인 한 2200이라든지 아니면 그 30% 말고 15%만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2100선이라든지 또는 20년 평균 순간적으로 터치를 한다 한 2060선인데 지금 2400선에서 뭔가 싸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로 임한다. 현금이 있는 저도 조금 함을 느끼고 많이 일단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은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트 비중에 433으로 봤을 때 4에 있는 게 이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런 계속 규제 완화나 투자 확대되는 분야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쪽은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이 시장을 계속 조 단위로 매주 이제 쳐내고 있고 뭐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4조 이상 매도를 쳤었는데 그 당시에도 가장 매수가
그 많은 쪽이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조선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엄령 바로 다음 날에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1위가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그러면 계엄령 이후에 혹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여야 이제 뭔가 정책이 확 바뀌는 거 아니냐, 정책을 들여다봤을 때도 여당 야당 모두 일치하는 쪽에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는 나아가는 이제 비전을 집중하는 쪽이 AI가 포함 양쪽 모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 뭐 상황 속에서 매수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루닉 같은 경우에 저는 의료 AI를 특히나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뭐 투신, 사모펀드가 모두 이제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그 계엄령 다음 날에도 외국인이 94,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네. 뭐 기존에 실적이 나오는 엠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이제 뭐 보수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흐름을 지켜내고 있는 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충분히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선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수급의 간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을 받고 있는 의료 AI 종목들, 기존에 말씀 주셨던 루닛이나 셀바스 AI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저희 리밸런싱일이 있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매매 반영이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매매 뭐 좀 염두에 둬야 될 그게 있을까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언급 드렸듯이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지 않는 종목 중에서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그리고 반드시 11일이나 12일 날에 보통 투신이나 사모펀드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데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영역은 단기 영역이다.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시켰던 종목이 코스피 4종목, 코스닥 8종목 중에서 총 3종목이 압축되었어요. 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카페24 그리고 APR이라는 종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착실하게 매수를 했다거나 또는 그 APR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거래일 연속으로 투신이나 연기금 매수, 그리고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5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사모펀드가 집중 매수를 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수급적으로 개선이 이미 보이고 단기 추세가 그 지금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으로 3종목이 압축되었습니다. 한번 이 종목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은 그러면 12일에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하는 네네. 걸로. 항상 단기 추세다 뭐가 불이 붙었다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리밸런싱 당일날에 이제 매도를 처리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롯데렌탈과 KTNG AS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롯데 쪽은 이슈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제가 혹시 이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주가 업사이드 이제 리스크가 오히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금리 인하에도 수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매각이 됐고 매각 총 금액 자체가 주가로 따지면 7만 원대 후반에 그 가치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이 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하시면 되시고. KTNG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까지 지속 보유를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KTNG의 대표가 연초에 이제 바뀌었는데 네. 굉장히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특히 ROE의 상승을 노리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의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 사적으로 이제 수행 비서분이 그 IR 담당자 분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쪽으로 열린 코멘트들을 적극적으로 그 전달을 해드리고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한 임직원 한 100명 이상 모아놓고 ROE 상승에 대한 강의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일정들이 전부 다 주주가치 제고에 그리고 주가 상승에 그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지속 보유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롯데렌탈과 KTNG 홀딩 전략을 주셨고요. BNK 금융지주 짤막하게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지난달 20일 날 이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유명한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님을 이제 봤었는데 보고 의견을 들으니까 경남 이제 그 울산 부산 쪽에 그 조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자금이 이제 풍부하게 잘 돈다. 그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BNK 금융을 이제 지켜봐라고 했는데 이분이 JB 금융 지주로 4배를 먹은 이제 분이라 가지고 의견을 조금 더 수용하면서 저도 KB 한쪽만 보기보다는 이쪽을 병행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시간에 언급 주셨던 종목들을 김경준 부장님은 계속해서 AS 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종목들을 리스크 관리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경준 부장님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종목이 있죠.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토모큐브요. 네.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토모큐브를 얘기해 주셨고 IR 다녀오셔서 또 업데이트 해주시고 목표가를 5만 원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질문을 드리다 보니 매주 AS 하게 됩니다. 최근에서야 이제 토모큐브에 대한 뭐 종목 분석의 내용이나 IR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 되더라고요. 네. 부장님이 훨씬 빠르셨어요. 좀 뿌듯하시죠? 그거는 이제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진짜. 그러면서도 좀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토모큐브 5만 원 유효한지 그리고 네. 가격 전략과 운용 전략 추가해 주세요. 지금 5만 원 당연히 유효하고 13,200원 밑에서는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담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보유 예수가 풀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통은 이럴 때에 5에서 7%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는데 만약 3% 미만으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 그 IR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의도 IR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제 개별 1대1 IR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시장 전체가 전문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주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3% 미만의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13,200원 밑이 아닌 여기에서 10% 정도 더 열어두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3주 연속 막 오르면서 네. 그 시황하고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13,200원 밑이 아닌 14,500원 10% 정도 상단까지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이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의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아마 그 연봉을 보시면서 상장하고 나서 3년 뒤에 3년 동안에 5배가 올랐고 한 1년 쉬고 그 다음 3년 동안에 5배가 또 올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짜리, 2달짜리가 아닌 부디 이제 시가총액 최소 3천억까지는 전체로 홀딩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3배, 4배가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쟁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토모큐브 오늘의 흐름까지 어떻게 조정폭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지와 적립식 매수 가격 라인들에 대한 언급 자세히 해주셨으니까요. 매주 저희 AS 하고 있는 만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